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아픈 채 오래 사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 식사, 운동. 이 3가지의 균형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밤에 드라마 보느라 늦게 자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치매, 심장질환, 우울증까지 부르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쌓인 찌꺼기들을 잠을 자는 동안에만 청소한다고 합니다. 마치 밤에 청소부가 와서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이 짧으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서 뇌의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74세의 박정우님은 밤마다 드라마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7시에 일어나니 하루 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생활이 6개월간 계속되었죠. 처음엔 별일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젊을 때도 밤샘을 자주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깜빡 잠이 들곤 했죠.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자꾸 까먹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 패턴부터 점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드라마를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셨죠. 저녁 10시에 침실로 들어가서 11시에는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다. 아침엔 7시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맞춰두셨고요. 가장 힘든 건 오후 이후 카페인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하루에 낙이셨거든요.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가장 기뻤던 건 기억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도 잘 기억나고 약속도 잊지 않게 되셨거든요. 이제 그분은 잠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몸의 기본값이라고 여기시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과 심장병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녁은 잠자기 4시간 전까지 마무리하시고 매일 같은 시각에 불을 끄고 누워보세요. 처음엔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편안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이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만 고민하시죠? 영양제는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열심히 찾아보십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저녁 9시 이후에도 뭔가 드시는 편인가요? 늦은 저녁과 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를 만듭니다. 수면을 망치고 혈당을 흔들어 놓거든요. 늦게 먹으면 혈당이 자는 동안에도 높게 유지되어서 뇌와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고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68세 이월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를 7시쯤 하신 후에도 9시, 10시에 간식을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과일이나 과자, 때로는 라면까지 드시곤 하셨죠. 밤에 뭔가 드시는 게 하루의 마무리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자꾸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새벽에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식사 시간을 점검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저녁 6시 반에 식사를 마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엔 물이나 차만 드시기로 결심하셨죠. 더 중요한 변화는 먹는 순서였습니다.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 깻잎, 오이 같은 채소를 한두 젓가락 드신 후에 단백질인 생선이나 두부를 드셨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차츰 익숙해지셨죠. 가장 힘든 건 저녁 이후 간식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서 9시만 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하게 되더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우려서 드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낮에도 기분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음식을 고르는 것보다 순서와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순서와 시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거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고 저녁은 7시 전에 끝내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에 채소 반찬을 맨 앞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저녁 드시고 나서 가볍게 10분 정도 산책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드시는 분 많으시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거르고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놀라운 정비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가포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이 유지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낡은 세포를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하고 더 건강한 세포로 교체하는 과정이죠.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쓸모 없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72세 최문수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침을 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 7시면 밥상을 차려서 드셨죠. 아침을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나쁠 거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굶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주변에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아침 7시만 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하게 되더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오전을 보내셨습니다. 11시 반쯤 되니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져서 그때 첫 끼를 드셨죠.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기운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침에 식사하느라 쓰던 시간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독서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2주째부터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을 먹고 나면 조금 더부룩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졌죠. 그리고 복부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바지가 느슨해졌다고 하십니다. 3주 후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산책할 때보다 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힘들고 속도도 빨라졌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습니다. 몸무게는 3kg 정도 줄었는데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시며 뭔가 특별한 걸 하셨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그분은 단지 아침을 거르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간헐적 단식이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다. 저녁과 오전 사이에 공복을 만드는 간단한 리듬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근육은 유지하면서 노화된 세포를 먼저 정리해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허기는 따뜻한 물로 넘기고 점심을 첫 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공복 시간에는 벽 푸시업이나 의자 스쿼트처럼 가벼운 운동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16시간의 여유가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운동은 무릎에 무리 간다, 숨찬 건 힘들다 하며 포기하신 분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해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오히려 숨이 턱 막히지 않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니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 수준에서 천천히 오래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70세 장가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조깅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쯤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달리기를 포기하셨죠.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조니 운동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말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심박계를 하나 구입하시고 평지에서 심박수 110 정도를 유지하며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15분, 20분으로 늘어났고 2주 후엔 35분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죠. 무엇보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심박수 110은 어느 정도일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입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긴 하지만 견딜 만한 수준이죠. 그분은 이 강도를 유지하며 주 5일 하루 35분씩 걷기를 계속하셨습니다.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힘들어지셨고 걸음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셨고 장복이나 청소할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 하셨습니다. 6주 후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셨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운동과 수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혈압도 안정되었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기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소파에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더 즐거워졌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죠. 그분은 이제 조니 운동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의 강도, 그게 바로 조니 운동입니다. 걷기든 실내 자전거든 느린 수영이든 무엇이든 좋다고 하시네요. 중요한 건 꾸준히 그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심박계가 없다면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 마무리 3분은 조금 속도를 올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숨차지 않는 운동이 가장 강력한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 식사, 운동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잘 안 되고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개선되면 나머지도 따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자면 야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충분한 잠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안정시키거든요. 안정된 혈당은 수면을 깊게 만듭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으면 밤새 편안히 잘 수 있죠. 조니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또다시 숙면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돕는 황금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세 윤도현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불면, 야식, 무기력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배가 고파져서 라면을 끓여 드시곤 했죠. 그러면 더욱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체중은 5kg 늘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셨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에 끝내기로 정하셨죠. 그리고 취침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녁 9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버티셨죠. 둘째 주부터는 오전 공복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셨죠. 처음엔 기운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니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조니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4회 하루 40분씩 심박수 110을 유지하며 걷기 운동을 하셨죠.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운동한 날에는 유독 잠이 잘 온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야식 욕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저녁을 일찍 먹고 운동까지 하니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분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죠. 그분은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 루틴을 6개월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여행이나 모임 때문에 리듬이 깨지기도 하지만 며칠 내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다고 하네요. 몸이 이 리듬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함께 묶어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바꿔도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종이에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저녁 종료 시간, 운동 요일을 적어서 눈에 보이게 두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면, 식사, 운동 성과를 달력에 표시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자고, 제때 먹고,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여러분을 100세 건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우님의 숙면, 이월선님의 식사 리듬, 최문수님의 간헐적 단식, 장가희님의 조니 운동, 윤도현님의 통합관리까지 이 모든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분들이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저녁은 7시에 마무리해보세요. 모레는 30분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물들이 여러분의 몸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